네, 이렇게 통계 조작 의혹,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어서 주요 쟁점과 향후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또 전국 대담에서 또 여야의 어떤 공방으로 다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전 정권 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는 법리적으로만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걸 사건을 좀 다시 살려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난 이제 수사를 하고요. 이제 일부 뭐 황운하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경제부 시장이랄지,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 징역 3년,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3년. 또 황운하 의원 3년,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난 지 지금 한 50일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람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관련되어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었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항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 고검으로 이제 사건이 간 거고요. 서울 고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내려졌던 그 재판 결과, 그리고 공판 기록, 또 수사 기록, 판결문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내용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부 이제 수사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그 당시에 그냥 무혐의로 종결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항고를 한 건데 이 수사의 사건을 다시 재개하라. 그럼 재개하라고 하면 이제 사건번호가 또 새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재수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려서 이 부분을 수사하라고 사실은 뭐 명령을 내린 거죠. 재기 수사 명령 좀 개념을 정리한 내용도 있으니까 화면에 좀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명 수사 부분, 후보자 매수 부분을 좀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지난번에 이제 불기소 결론을 뒤엎고 재기 수사 명령이 나온 거거든요.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항고, 재항고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검찰 처분에 불복을 하면 항고를 하고요. 그 항고를 했는데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가거든요. 근데 고등검찰청에서 또 기각을 하고 그러면 재항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고에 대한 불복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거 불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사미진이랄지 사실오인이랄지 뭐 판단유탈일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갖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에 정식 판결이 났잖아요. 1심 판결이. 그 판결문에 보면 경찰이 청와대에 한 20여 차례 수사 보고를 했다는 거고 그 수사 보고한 내용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조 전 장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판결할 때 재판부에서는 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판결의제 판결문에 보면 조 전 장관이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검찰에서 불기소할 때도 이 임 전 실장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뭐 혐의 자체는 뭐 있는 것처럼 강한 의심이 되지만 지금까지 증거 가지고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뭐 혐의는 검찰에서는 뭐 약간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 이제 고등검찰청에서는 이 정도면 더 수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불기소 결론을 뒤엎었다고 했거든요. 마침 이 속보가 나오는 시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YTN에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이 재기 수사 명령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러니까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검찰에 한번 소환이 돼서 조사도 받았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뭐 한병도 의원이랄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네. 지금 임 전 수석 얘기는 2021년 4월에 조 전 수석과 자신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향후 수사의 쟁점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 윗선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이광철까지 지금 3명이 포함이 됐거든요. 네. 네. 일단 뭐 임종석 전 실장 이제 그런 취지죠. 이제 본인인 후보 매수와 관련된 부분. 그 당시에 울산시장에 선거가 있었는데 송철호 전 시장에 공천을 주기 위해서 네. 임동호랄지 뭐 신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였거든요. 그리고 후보를 이제 매수했는 데 있어서 청와대에서 개입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 후보 매수와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이 지난번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월 판결 나올 때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 매수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 판결까지 났는데 왜 재기 수사를 해서 나를 다시 수사를 하려는 것은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도 말씀하셨죠.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두 핵심은 과연 경선 후보를 매수를 해서 송철호 시장을 단독으로 공천을 줘서 선거에 나가게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명 수사를 해서 김기현 당시의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고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했느냐. 이제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 실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조 전 장관이 연루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뭐 검찰에서 불기소할 때는 연루가 돼 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를 했지만 네. 뭐 판결이 나오면서 또 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재기수사 명령을 한 것인데 뭐 조 전 장관 입장이랄지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제 불기소 처분돼서 뭐 본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서울고검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그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 수사 내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얘기할 사건도 이를테면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공수처가 지난해 이제 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김계관 사령관에 대해서 어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지금 5개월 만이죠. 네네. 네. 일단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네. 특히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계속적으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입건을 해서 처벌을 받는 게 맞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거든요. 네. 그럼 사단장이 책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입건을 하고 경찰에다 수사 자료를 다 이첩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뭐 해병대 사령관이랄지 뭐 사단장이랄지 아니면 이제 군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 법무관리관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네. 8월 23일 날 박정훈 수사단장 측에서 고발을 했어요. 했는데 9월 20일 날 일단 공수처에서 해병 1사단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6일, 17일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자택이랄지 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같은 걸 압수수색했고요. 네. 그리고 1월 17일 어제죠.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압수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자체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다시 이거 돌려받았거든요. 네. 그럼 왜 돌려받았을까? 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수사 자체에 있어서 입건된 윗선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어떤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경찰 이첩 보류하고 중단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어떤 점을 살펴볼까요? 이 앞선 압수수색은 국방부 관계자 또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측근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합쳐서 보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이 박정원 전 수사단장의 이제 수사 결과 네. 여기서 다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직권을 이용해서 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고발에 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조직적으로 국방부랄지 군 검찰이랄지 뭐 해병대랄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직권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수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 자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제 문서도 있을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휴대폰에서 통화한 내역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외압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과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윗선이 누군지, 막 이런 부분을 아마 공수처에서 살펴볼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뭐냐면 최근에 공개되는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외압 의혹을 조사할 상황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 그런데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이 지금 20일에 퇴임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는데 수사에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을 네.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하도록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까지 성과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마 기소된 사건이 겨우 한 3건인가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건 자체가 제가 기억으로 무죄가 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강제 수사를 하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대부분 다 기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과연 존재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제 존재의 어떤 근거까지 지금 논란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김준욱 처장이 이제 20일 날 또 본인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임 공수처장과 관련해서 아직도 정해진 게 없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지금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걸 자체를 이제 공수처 내에 담당한 수사팀이 뭐 소신을 가지고 계속 뭐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더군다나 공수처장까지 없으면 이제 결재랄지 아니면 기소유예 결정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휘부에 이제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도 과연 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서로 공모를 해서 뭔가 외압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제 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일사불란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곤 기자가 역시나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인 만큼 좀 총선 앞두고 수사를 좀 빠르게 마무리할 거라고 했던 대목이죠. 통계 조작 의혹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장하성 전 실장을 소환 조사를 했고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어떤 네네. 좀 의혹이죠? 일단 뭐 지난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거고요. 네. 일단 2017년에서 2021년 이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있어요. 전 이름은 한국감정원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일주일마다 이제 통계 수치를 내서 공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하성 정 실장이랄지 이제 개입을 해서 이걸 일주일로 하지 말고 이제 3일 단위로 해라. 그래서 3일 하고 그다음에 7일 되면 그때 통계 수치를 공표를 하는데, 공표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알려달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통계와 관련해서는 통계법에 공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이것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했다는 취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보고를 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뭐 통계 수치 자체를 전국 주택 어떤 가격 동향과 관련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그제 김현미 전 장관을 조사했고 또 그 앞선 8일엔 전 국토부 장관 등 2명을 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었거든요.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검찰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좀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게 좀 쟁점이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청와대 차원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네. 그리고 이문기 전 행정주시 복합도시 건설 청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네.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도 다 소명이 됐는데 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다시 재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영장이 기각돼 버리니까 윗선 수사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동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영장 재청구를 해서 영장 발부 받은 다음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일 검찰을 생각하는 것은 이거 통계 조작 자체는 윗선에서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사는 뭐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수사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